통잠을 못 자는 상황이 반복되면 육아가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부모님이 쉬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이 수면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게 정답이다 라는 답을 드리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면 교육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평택 삼성드림 소아과 원장 김연경입니다. 오늘은 육아를 하는 부모님들의 모든 고민, 수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아기 셋을 키웠다 보니 수면이 항상 부족하고 밤에 아기가 깼을 때 같이 깨면서 밤새 안아줘야 되고 또 깨면은 다시 재워야 되고 이게 반복인데요. 자꾸 수면 부족이 생기는 게 애를 키울 때 제일 힘든 점이었던 것 같아요. 의사인데도 아기 잠자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답이 정확하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압박을 드리거나 이게 정답이다 라는 답을 드리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면 교육 그리고 아기가 건강하게 잘 자는 환경을 만드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원장님, 수면 교육이 꼭 필요할까요?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저는 수면 교육이라는 걸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요. 수면 교육이라는 거는 두 가지 목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혼자 편하게 아기가 누워서 잠을 들 수 있게 만드는 거. 두 번째는 자다가 깨도 스스로 다시 잠들 수 있게 만드는 거. 그 두 가지가 목표인 거고요. 어떠한 것들을 해줘야 된다. 이런 압박이나 교육을 해주는 그런 과정들이 아니라 아기가 커가면서 그 두 가지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바로 그 수면 교육입니다. 이 수면 교육이 왜 필요한지는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기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예요. 아기들은 잠을 자는 동안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나오고요. 뇌가 휴식하면서 정보를 정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수면의 질은 정서, 성장, 면역, 집중력까지 전부 영향을 다 줍니다. 특히 깊게 잠을 잘 자는 아이가 키도 잘 자라는 거는 이미 여러 연구로 다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수면 교육을 한다는 거는 아기가 성장에 필요한 잠을 제대로 잘 수 있도록 도와주는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부모님도 자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제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부모님이 밤마다 깨고 매일 안아서만 재워야 되고 통잠을 못 자는 상황이 반복되면 육아가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다음날 아기에게 화가 나고 짜증나고 그러면 결국 육아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쉬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이 수면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입니다. 저는 수면 교육을 아이하고 부모 모두가 안정적으로 하루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생활습관 과정이지 아이 독립심 훈련이라고 보지 않아요. 아기가 혼자 잘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은 아닌 거거든요. 혼자 자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한 수면 패턴을 만들고 아기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수면 교육을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후 6주에서 8주 정도가 수면 교육을 시작하기가 가장 좋아요. 보통 50일 전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이의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우리 아이의 수면 패턴을 보면서 시작 시기를 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하필 6주에서 8주인 거예요? 아기가 생후 6주가 지나면서부터 뇌 안에서 밤과 낮을 구분할 수 있는 생체 리듬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이전에는 낮이랑 밤을 잘 구분을 못하고요. 수유 시간도 3시간 간격으로 계속 먹게 되기 때문에 사실 낮밤을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혼자 자게 하는 수면 교육을 바로 시작하면 되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6주에서 8주 사이에 혼자 자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밤에는 자고 낮에는 활동하는 기본적인 리듬을 알려주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생후 6주가 지나면서부터 통잠을 자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루틴을 잡아주기가 제일 좋습니다. 예를 들면 낮잠은 너무 깜깜하게 만들지 않고 낮 시간이라는 걸 조금 인식을 시켜주는 게 좋고요. 밤에는 최대한 어둡고 조용하게 만들어서 낮과 밤을 구분하기 시작하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 밤중 수유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많이 알려드리는 기준이 있는데요. 밤에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은 아기의 개월수 플러스 2시간 내지 3시간이에요. 예를 들면은 6개월이라고 하면 8시간, 9시간은 충분히 밤잠을 잘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6달 이후에는 밤중 수유를 끊을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 보통 만 6개월이 되면 아이들이 필요한 열량을 낮에 충분히 먹기 때문에 밤중 수유를 충분히 끊을 수는 있어요. 다만 아기의 체중이나 발달 또는 위 용적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상태를 봐서 결정해 주시면 돼요. 사실 저희 아이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9개월에서 12개월 때쯤에 밤중 수유를 끊었어요. 그러니까 6개월 때 못 끊었다고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그때부터 밤중 수유를 끊을 수 있는 시기가 된다. 수면 교육은 갑자기 하루아침에 하는 게 아니라 아기가 준비된 만큼 부모님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 쌓아가고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료실에서 어머니 아버님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수면 교육을 잘못 이해해서 굉장히 큰 부담이랑 죄책감을 느끼시는 부모님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꼭 바로잡고 싶은 대표적인 오해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혼자 자야 독립심이 생긴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막 CCTV 설치해두고 아기를 재워놓고 CCTV를 막 이렇게 보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부모님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저는 아이 셋을 방에 혼자 두고 재워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셋을 다 같은 방에서 저랑 자면서 키웠거든요. 독립심은 낮 동안에 스스로 탐색하고 실수해보고 해결해보는 과정에서 생기는 거지 혼자 잠을 잘 수 있다고 독립심이 생기는 게 전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아기하고 함께 같은 방에서 아기에게 안정감을 주면서 자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부모님의 생각에 따라서 혼자 따로 방에 재우고 싶다고 하시면 그러셔도 되긴 하는데 혼자 자지 않는다고 해서 독립심 형성이 늦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영아 돌연사 증후군의 위험 때문에 같은 침대나 같은 이불 안에서 아이하고 같이 자는 거는 좋지 않아요. 다만 같은 방 안에서 다른 요나 다른 침대를 붙이는 식으로 해서 부모님하고 같은 공간을 쓰는 거는 오히려 안정감을 애기한테 더 줄 수 있다고 하면 그게 더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그거는 부모님의 생각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오해는 지금 잘 못 자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 말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이 되게 불안해하세요.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모두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되게 좁은 방에서 다 같이 자면서 자랐잖아요. 그럴 수 있었는데 지금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혼자 못 자도 수면 패턴이 불안정해도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안정될 수 있고 아이들마다 굉장히 달라요. 그 아이의 성향일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자꾸 자주 깬다고 하더라도 아기가 나중에 성장하는 데나 정서적인 안정 면에서 크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진료실에 오셔서도 애기 못 자는데 어떡해요? 나중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닐까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결론적으로는 저희 쌍둥이도 굉장히 못 자는 애기였고요. 정말 1년 동안 거의 잠을 못 잤었는데 지금 잘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냥 아기가 안정적으로 숙면을 취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세 번째 오해는 외국처럼 꼭 따로 재워야 된다는 생각인데요. 서양 문화하고 우리나라는 집 구조도 침실도 침대 문화도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실 서양에서는 자연스럽게 분리수면이 가능한 환경이긴 해요. 우리나라하고는 환경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한국에서 외국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꼭 정답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패밀리 침대를 찾는 분들이 많고 아이와 함께 자는 가정이 훨씬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도 안방에 패밀리 침대가 있거든요. 큰 침대 하나는 쌍둥이의 침대, 싱글 침대는 제 침대 이렇게 해서 붙여서 사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수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집의 환경, 또 아이의 기질에 맞게 잘 조절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애기한테 적절한 수면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핵심이 바로 이걸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아이가 잘 잘 수 있을까요? 수면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하든 항상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 원칙이 5가지가 있어요. 이 원칙만 잘 지켜도 아이의 수면 패턴은 훨씬 안정적으로 잡힙니다. 첫 번째는 낮과 밤을 확실하게 구분해 주는 거예요. 생후 초반 아기들은 아직 생체 리듬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서 낮이고 밤이고 구분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낮잠을 잘 때는 너무 어둡게만 하지 마시고 너무 조용하게만 하지 마시고 집안 생활 소리도 자연스럽게 들리게 해주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생체 리듬을 만들어주는 데는 큰 도움이 됩니다. 집안이 조용해야 잘 잔다고 생각해서 낮에도 몰래 재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생체 리듬은 더 늦게 잡힐 수 있어요. 낮은 낮답게 밤은 밤답게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전에 수면 의식을 만들어주는 건데요. 이거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매일 같은 순서로 필요한 루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정 시간이 되면 항상 아이를 씻기고 로션을 발라주고 잘 시간이 되면 방을 좀 어둡게 해주고 수면등만 킨 다음에 피아노로 된 클래식 음악을 틀어줬어요. 저는 일단 낮에 진료를 하기 때문에 목이 너무 아파서 책을 읽어주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클래식 음악만 틀어주고 그냥 살살 토닥여주는 것도 괜찮고요. 조용하게 누워만 있어도 아기들이 이제 난 잘 시간이 됐구나 이렇게 느끼고 천천히 잠을 들게 하는 그런 패턴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먹고 바로 재우지 않는 건데요. 즉 먹잠 패턴이 생기면 밤중에 깨도 다시 먹어야만 잠드는 패턴으로 좀 굳어지기가 쉬워요. 그러면 밤새 먹고 깨고 하면서 수면의 질이 더 떨어지거든요. 가능하다면 먹고 트림시키고 잠깐 논 다음에 잠을 잘 수 있도록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더 구조적으로 좋습니다. 특히 신생아 때는 먹으면 바로 잠드니까 이게 나쁜 습관인지도 모르고 계속 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수면 교육을 시작하는 6주에서 8주 됐을 때는 이 먹고 자는 루틴을 한 번은 끊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네 번째는 밤에 깼을 때 수유를 마지막 옵션으로 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기가 밤에 깨면 배고플 시간인가? 해서 보호자분들이 일단 분유부터 타서 바로 먹이는 그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사실 제일 많거든요. 하지만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수유가 필요한 시간이 아니고 아기의 그 수면 패턴상 얕은 잠이 되면서 깨는 과정인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때 자꾸 분유를 수유하게 되면 다음번부터는 계속 깼을 때 뭔가를 먹어야 잠을 자는 습관이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깼을 때는 바로 먹이기보다는 토닥이거나 잠깐 안아서 진정을 시키거나 다시 소리로 안정감을 좀 주거나 이런 방법들을 먼저 시도를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수유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유는 정말 마지막 선택으로 남겨두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5번째는 일관성을 지키는 건데요. 이게 사실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해요. 어떤 방식이든지 정해졌으면 최소 1주에서 2주 정도는 흐름을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는 울었을 때 막 바로 안아주고 다음 날은 안 안아주고 또 그냥 냅두거나 다른 날은 또 방식을 바꾸면 아기가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이 수면 교육의 핵심은 방법보다는 일관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쌍둥이를 키울 때 울어도 안기보다는 그냥 토닥이거나 소리를 자꾸 내면서 안정감을 주면서 누운 채로 잠들 수 있게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쌓여야 아기도 그거를 습관으로 받아들이고 편하게 잠들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라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관성을 가지고 천천히 시도해보시면 성공하는 날이 올 겁니다. 원장님, 부모님들이 수면 교육을 찾아보면 퍼버법, 시작법, 마크법 이렇게 이름이 너무 많아서 뭘 선택해야 할지 더 혼란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이름이 붙으면 공식처럼 느껴지고 사실 저는 수면 교육을 하면서 이런 방법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면 교육의 목적은 그 2가지 목적이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하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부모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방법들을 설명을 좀 드리자면 먼저 퍼버법은 아이에게 스스로 잠드는 시간을 주는 방식이에요. 이 방식이 제가 했던 방식과 굉장히 유사한 것 같은데요. 아기가 완전하게 잠들기 전에 꼭 침대에 눕혀서 울기 시작하면 바로 달래지 않고 간격을 점점 늘리면서 잠들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거예요. 즉 스스로 진정하고 다시 잠들 기회를 주는 건데요. 아이를 조금 울리게 되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빠르게 수면 패턴이 잡힐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울음을 좀 참아주는 게 힘든 방법이긴 한데요. 사실 저는 근데 괜찮았어요. 울어도 나는 믿고 기다리겠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는 거를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부부가 가장 먼저 합의를 해야 되는 방식이에요. 다음은 시작법, 많이 알려진 베이비 위스퍼 방식인데요. 퍼버법보다는 훨씬 부드러운 방식이고 아기가 잠들기 전에 눕히는 건 똑같지만 울면 바로 안아주고 잠들랑 말랑 하면 다시 눕혀주고 다시 울면 다시 달래고 다시 눕히는 방식으로 여러 번 반복하는 방식이에요. 아기를 더 울리면서 수면 연습을 시키는 장점은 있지만 부모의 체력이 좀 많이 필요하죠. 힘들지만 아이를 울리고 싶지 않은 부모님에게 가장 많이 선택되는 방법이고요. 마지막은 마크법인데요. 이건 가장 단순하면서도 어쩌면 되게 강한 방식이고요. 아기를 침대에 눕히고 잘 시간이 됐으면 불을 끄고 방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울든 말든 반응하지 않고 아기가 지치거나 스스로 잠들 때까지 기다리는 방식이고요. 아무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잠들 수 있게 하는 방법인데요. 이건 부모님 성향에 따라서 호불호가 확실하게 갈리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방법을 써본 적이 사실 한 번도 없고요. 그 정도로 멘탈이 강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아기를 재우다가 부모님이 피곤해서 먼저 잠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연히 마크법이 성공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말씀드린 대로 이 3가지 방법 중에 어떤 것이 정답은 아니고요. 우리 아이가 어떤 기질인지 또 부모님의 성향은 어떤지 가정 환경이 어떤지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면 교육이라는 단어 때문에 꼭 이 정해진 방식이 있다. 뭔가를 아기한테 해줘야 된다.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 좀 들게 하는 단어인데요. 그리고 또 잘 안 되고 있으면은 부모님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좀 느껴지기 쉬운 단어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 아이는 모두 다르고 가정의 환경도 모두 다르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에게 맞는 방식으로 안정감 있게 잘 수 있는 리듬을 만들어준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아이 셋을 키우면서 못 잘 땐 정말 힘들고 우울하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았는데 지금 조금 또 키우고 보니까 많이 뿌듯하고 아이들을 보면서 행복한 것도 많거든요. 지금 당장은 힘들어 보이지만 천천히 우리 아이가 좀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내가 조금 도움을 주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아이 성장과 건강에 꼭 필요한 내용을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